여러분, 혹시 인공지능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사람마다 전혀 다른 답변을 받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 비밀은요, 바로 AI와 대화하는 언어에 있습니다. 오늘 AI의 잠재력을 정말 100% 끌어낼 수 있는 그 비밀 언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챗 GPT나 클로우드 같은 AI 도우미 쓰시면서 이게 최선인가 싶을 때가 있죠. 뭔가 좀 모호하고 너무 뻔한 답변만 돌아와서 실망한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차이예요. 왼쪽은 그냥 최첨단 기술 알려줘 하고 좀 막연하게 물어본 결과예요. 뭐 그냥 평범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AI 기술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줘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니까요. AI가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을 내놓습니다. 똑같은 AI인데 결과물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AI 성능 탓을 할 게 아니었던 거죠.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비결은 바로 우리, 사용자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핵심 기술을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AI가 최고의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질문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기술, 바로 그겁니다. 지금부터 그 설계도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AI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소통의 격차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맥락이나 상식을 AI는 전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AI의 잠재력을 활짝 열 수 있는 첫 번째 열쇠 뭉치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릴게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정말 간단한데요. 그 효과는 아마 상상 이상일 겁니다. 아주 강력한 기본 기술들이에요. 첫 번째 비결은 진짜 간단합니다. AI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냥 질문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AI 전문가입니다. 이 딱 한 문장만으로도 AI는 자신의 방대한 지식 중에서 전문가의 관점에 맞는 정보에 확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배우한테 역할을 주면 그 인물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물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 기술은 퓨셔 프롬프팅이라는 건데요. 이건 AI한테 정답의 예시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왼쪽처럼 아무런 맥락 없이 질문하면 AI가 엉뚱한 추론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올바른 질문과 답변의 쌍을 딱 하나만 보여줘도 AI는 아하, 이런 형식과 논리로 답하라는 거구나 하고 그 패턴을 바로 학습합니다. 뭐랄까, AI를 위한 가장 빠른 족집게 과외인 셈이죠. 자, 세 번째 장입니다. 기본기를 익혔으니까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AI가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걸 넘어서 마치 우리처럼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진짜 마법 같은 고급 프롬프팅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요, 거의 마법의 주문에 가깝습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이 간단한 문장을 질문 끝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AI는 사고의 연쇄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추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냥 물었을 때는 둘 다 통과 가능? 이렇게 단순한 답이 나왔을 텐데 한 단계씩 생각해 보자고 하니까 AI가 지표면, 무게, 높이 같은 여러 요인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종합해서 훨씬 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AI의 생각하는 과정을 옆에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한 번의 추론으로는 좀 부족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최소, 최대 프롬프팅이라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한 번에 먹을 수 없듯이 복잡한 문제를 잘게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 기차의 속도를 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답을 이용해서 이동거리를 계산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잘게 쪼개서 순서대로 풀게 하면 AI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도 아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생각의 나무라는 정말 놀라운 기법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AI 내부에 가상의 전문가위원회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AI한테 3명의 다른 전문가가 되어서 각자 다른 해결책을 고민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비판하면서 가장 좋은 경로만 남기라고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혼자서 브레인스토밍하고 토론까지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째 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언어를 다루는 AI에 집중했잖아요. 하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진짜 무대는 텍스트를 넘어섭니다. 이제 AI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새로운 AI와는 과연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프롬프트는 이제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 즉 시각 정보를 이해하는 비전 언어 모델을 조종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이 표에 코앞, 코코업 같은 기술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흐름이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이미지에 똑같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쓰다가 점점 각각의 이미지에 맞는 프롬프트를 AI가 스스로 만들도록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언어랑 시각 정보를 아예 동시에 학습시켜서 훨씬 더 정교하게 세상을 이해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생각하고 보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하는 AI는 어떻게 조종할 수 있을까요? 리액트 프레임워크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관찰한다. 이 간단한 루프를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AI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생각, 외부 도구를 써서 정보를 찾거나 확인하고 행동, 그 결과를 보고 다음 계획을 수정하는, 관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AI가 복잡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오늘 배운 이 모든 기술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만의 AI 슈퍼파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냥 단순한 기술이나 팁이 아니에요. 이건 AI 시대의 새로운 읽고 쓰기 능력,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중요했던 것처럼 미래에는 AI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질문하는지가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오늘 다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AI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주고 예시를 보여주세요. 복잡한 문제 앞에서는 한 단계씩 생각하라고 격려해 주시고요. 더 큰 문제는 잘게 나누어서 접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좋은 프롬프트가 컴퓨터를 움직이는 새로운 종류의 코드와 같다면 여러분은 그 코드로 무엇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인간과 AI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질문에서 시작될 겁니다.